하나의 관절이 문제가 되면 우리의 몸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접한 관절 또는 상체까지도 또는 몸이 틀어지는 증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관절에 통증이 있고 관절염이 있다면 빨리 그 관절을 치료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비욘디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그걸 보셨던 시청자분들도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발목 관절염에 관심이 있는 환자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4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들을 들어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뚜둑소리 무션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걸을 때 발목에서 뚜둑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관절염 초기 증상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형외과 교과서를 사서 딱 첫 장인가 두 번째 장에 딱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관절에서 통증과 붓기가 동반되지 않은 소리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뚜둑소리 무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목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거는 통증이 동반됐냐, 붓기가 동반됐냐를 저희가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증과 붓기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사람이 선천적으로 모든 사람의 뼈의 모양과 힘줄의 두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가 약간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요. 힘줄이 약간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관절이 움직일 때 두꺼워진 힘줄과 울퉁불퉁한 뼈가 맞부딪히면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병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힘줄이 비정상적으로 관절과 세게 부딪혀서 힘줄이 닳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통증이 생기고 붓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가 나면서 내 발목이 붓거나 또는 내 발목의 힘줄 부위가 통증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병원에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걸을 때 발목에서 나는 소리, 통증과 붓기가 있지 않다면 병적인 게 아니니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5년 전 삐끗님이 저한테 질문을 또 해주신 게 있어요. 5년 전에 발목을 삐어서 치료는 잘 받았는데 요즘 쑤셔요. 관절염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내가 한번 발목을 삐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내가 어떻게 병원에 안 가고 발목은 잘 썼는데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발목이 쑤시기 시작한다. 이거는 관절염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목 관절염인 경우에는 퇴행성으로 되는 것보다 이렇게 외상성, 한번 다치고 나서 그 여파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80% 이상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외상성인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인대 파열입니다. 인대가 파열이 되면 발목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거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걷거나 쓸 때 발목이 계속 덜컹덜컹 거린다는 얘기죠. 그럼 발목에 걷거나 쓸 때 계속 힘을 많이 받고 다치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3년, 4년, 5년 쌓이게 되면 연골이 다르면서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전에 내가 발목을 삔 게 기억이 날 정도로 확실한 외상의 사고가 있었고 그 후에 5년 지났더니 내가 발목이 아프다. 이렇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내 발목에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발목 요정님이 되게 아이디가 좋네요. 발목 요정님. 네. 발목 요정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발목은 작은데 왜 무릎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잘 안 생기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가 발목과 무릎은 그 관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이는 모양의 차이가 있어요. 무릎은 평평한 경골 위에 둥그런 대퇴골이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벽이 없으니까 얘가 굉장히 쉽게 흔들려요. 그러면 관절염을 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발목은 바깥쪽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도록 벽같이 생긴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흔들리는 게 무릎보다 훨씬 덜하죠. 그래서 이렇게 뼈의 구조의 차이 때문에 발목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여서 발목 관절에 관절염이 더 적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골의 질이 달라요. 무릎은 연골 자체가 굉장히 크고 두껍고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쉽게 닳아요.
그런데 발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골이 얇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닳지가 않아요. 한번 외상이 생기게 돼서 연골이 깨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발목 연골이 갈라지기 때문에 발목은 외상성 관절염이 많고, 무릎은 이게 폭신폭신하고 닳기가 쉽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늙지만 다치는 사람은 누구나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릎이 더 퇴행성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무릎이 관절염이 훨씬 더 흔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발목보다는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는 게 10배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질문은요, 40대 아재우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발목도 안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거 당연하죠. 한쪽 다리에서 발목과 무릎, 고관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관절이고요. 한 관절이 일을 잘 못하거나 힘을 잘 못 쓰면 다른 관절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무릎이 힘을 잘 못 쓴다면 그 무릎이 받아야 될 힘을 발목과 고관절이 더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로 인한 통증이 있고 걸음걸이가 뭔가 문제가 있으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무릎의 문제로 인한 그 충격을 발목과 고관절이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목도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명확한 거는 내 발목에 문제가 없고 무릎 관절염만 있으시면 무릎 관절염 치료를 잘해서 무릎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발목은 따라서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을 치료를 안 하고 계속 고생하면 나중에는 발목 관절까지 망가지게 돼서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을 동시에 치료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발목이 좀 아프다고 하면 빨리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드려 봤습니다. 하나의 관절이 문제가 되면 우리의 몸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접한 관절 또는 상체까지도, 또는 몸이 틀어지는 증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관절에 통증이 있고 관절염이 있다면 빨리 그 관절을 치료하는 게 다른 관절 또는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깨지 않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